네, 안녕하세요. 셀프 리더의 행동 전략을 강의하게 된 신계수 소장입니다.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럼 셀프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축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다음에 사람의 관계에서 원만하면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측면하고 직무 역량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오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간관계의 네 가지 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중요하게 대우되었던 것이 바로 리더십이죠.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소개되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것이 이제 팔로우십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훌륭한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훌륭한 팔로워는 훌륭한 리더를 만들죠. 그래서 자기 상사를 잘 보필하고 자기 상사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그렇다면 좋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팔로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 동료 간의 관계예요. 자, 건강하고요 발전적인 조직에서는 항상 동료를 도와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다 우리는 펠로우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펠로우들은 통상적으로 동료의 어떤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죠. 단점을 되게 덮어주고 그다음에 강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중심으로 나의 상급자 또는 하급자, 동료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셀프 리더십이죠. 네, 누구나가 다 상급자도 셀프 리더십, 하급자도 셀프 리더십, 또 동료도 셀프 리더십, 나도 셀프 리더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셀프 리더십을 꼭 알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탠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게 아니다. 항상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환경 탓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다른 사람 또는 주변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먼저 스스로 돌아보고 또 상대방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조금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해 줬던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보람되고 성공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은 나 중심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이 아니고요. 상대방 중심.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한다면 사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만남에 있어서 마음을 일단 비워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손해보고 이런 걸 따지지 말자는 거죠. 순수하게 만나자는 거죠. 순수하게 만나고 우리는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의 이면에는 우리의 모습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다 보여집니다.
예.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쁘면서 아 정말 반갑습니다. 상당히 어색하게 예, 노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또 활짝 웃으면서 정말 나 미워해. 어렵죠. 그렇죠.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요 예, 보여지는 이미지 속에 우리의 모습 자체를 그대로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미소 상당히 인색하죠. 그것이요. 저도 어렸을 때 예,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사내 자식이 좀 듬직하고 과묵해야지. 아무 데서나 웃음이 F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속구를 보고도 이렇게 웃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경직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경직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냥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다. 정말 상대방이 싫으면 그때 인상을 쓴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나와 같이 대화하는 상대방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기분이 나쁘구나. 왜 나한테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안 만나면 되지 왜 사람을 앉혀놓고 그래? 오히려 상처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소 짓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아침에 걸어보시고요. 미소로 접으세요. 네, 그리고요. 미소 짓는 연습할 때는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치아 사이에다가 볼펜을 무십시오. 볼펜을 무시고요. 그 다음에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입꼬리가 항상 편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상당히 편안해질 거예요. 저도 이거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요. 그 승무원들이 예절 교육 받을 때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팁을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항상 내가 아닌 누구에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없을 때 우리는 뒷담화하면 재밌잖아요. 시간 잘 가죠? 그런데 뒷담화에 단점이 있어요. 내가 없는 곳에서는 나를 뒷담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만나서 누군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화제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또 헤어지게 되면 일부 여성분들의 경우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또 전화하죠. 사실 아까 못했던 얘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면 계속 말을 시켜야 되는 거죠. 피곤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남을 뒷담화할 시간도 없이 저녁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무시게 되는 거죠.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가 그런 잘못된 언어의 습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장점 찾아야 됩니다.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작은 것도 이것도 장점 저것도 장점 자꾸 그 장점을 찾고요. 그 장점을 진심으로 상대방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아유 오늘 옷 색깔이 상당히 밝아. 네, 일단 이 이야기를 할 때 나의 표정이 정말 밝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옷 색깔이 괜찮아. 네, 이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꼭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경우에도 아니 뭐 배가 고픈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헛소리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그래. 이렇게 서로가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대단히 어색해하죠. 네, 눈을 마주치게 되면 네, 강의장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되게 시선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서양은 어떻습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려고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슈퍼에 가서도 물건을 사고 캐시 또는 카드를 낼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게 되면 신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신뢰는 바로 아이 컨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과 틀린 것이 아니죠. 제 옷 색깔과 여러분의 옷 색깔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환경과 자라는 환경이 서로 다르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죠.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맞고 틀리다의 개념이에요. 내가 아닌 것은 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승자와 패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두 사람이 있게 되면 한 사람이 승자이면 한 사람은 반드시 패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나도 승자, 상대방도 승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틀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둘 중에 승자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서로의 특징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도 승자이지만 너도 승자야. 예.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잘하지만 저녁에 늦게까지 몰입하는 거, 집중하는 거 네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 서로의 장점을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왜곡되게 자꾸 틀리다 맞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말 반대말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채점을 할 때 맞다 틀리다잖아요. 그렇죠. 세모는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은 거 아니면 틀린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교육의 영향도 일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상대방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을 원한다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뛰어나려고 노력하고,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가 나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친구보다 뭔가 더 우위에 서려고 노력하게 되면 친구는 나에게 등을 지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는 친구가 더 잘 되게 내가 도와주면 그 친구도 역시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같이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정한 친구가 여러 생기는 거죠. 절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는요, 남에게 양보하고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거를 갖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에게 베풀면 뭐 바보 같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짧은 그런 판단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야, 이 친구는 너무 지고 있고 정말 자기 거를 풀려고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마저도 서먹서먹해지면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자,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가 올 때마다 뭔가를 내놔야죠.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 맛있는 음식 내놓고 할아버지들 그래 너 장난감 사고 싶니? 용돈 써라. 이거 아빠한테 받았다고 하지 말고 너 필요할 때 써. 이런 얘기를 하면 손주들이 먼저 부모님 보고 이번 주에 왜 안 가? 이렇게 가자 그래요. 그런데 너 공부는 잘했니? 요새 성적은 어떠니? 이런 얘기하게 되면 점점 더 갈 곳이 멀어져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인가 자꾸 주면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너 전에보다 훨씬 밥도 잘 먹는다. 그리고 편식이 나르고 반찬을 골고루 먹네. 야, 너 많이 커졌어. 그래야 앞으로 계속 그래야 돼. 뭔가 자꾸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끊임없이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친구하고 서운한 것이 없었는가? 또 서운한 것을 바로 풀지 않았는가? 네, 우리는 상당히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에 인색하죠.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깝고 정말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사과에 인색합니다. 네. 그리고요,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미안하면 말을 못 하겠어. 그럼 대충 때우죠.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아예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행을 갑니다. 할아버지가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은 할머니 보고 여보,
당신은 젊었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나하고의 거리가 더 멀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바뀐 거야. 말을 할 때마다 면박을 주고 그거를 알아서 해야지 꼭 나한테 물어보느냐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당신을 멀리하게 되고 아예 벽창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당신하고 얘기하는 게 정말 난 피곤했어. 그러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운전석과 조수의 거리가 예전 차량과 지금의 차량이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영업사원들이요. 상대방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금융권에 근무하신 분들은 상대방의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해가지고 우리 금융권과 거래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다른 금융권에 있는 계좌까지도 꺼내가지고 우리 금융권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 이게 능력이잖아요. 탁월한 능력이죠. 그러듯이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느냐, 이것이 정말 인간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첫 번째 출발선이 돼요. 두 번째는 목적을 위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목적을 위한 만남이에요. 왜 만나? 나 손해보는 만남 안 해. 걔 만나봐야 내가 돈이나 쓰고 맨날 뭐 사줘야 돼. 그리고 만날 때마다 커피 한 잔 안 사. 오히려 내가 손해야. 그런 목적을 가지는 만남보다는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그 친구하고 지나갔던 얘기, 또 앞으로의 이야기, 또 가정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걸 느끼고 깨우치는 그 즐거움과 보람을 우리는 얻으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과정을 중시하는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결과, 돈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과의 소통,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죠. 내가 머리를 쓰게 되면 상대방은 바본가요? 똑같습니다. 자, 범죄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과거에 있었던 걸 생각하게 되면요, 나의 눈동자는 왼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럼 기억할 때 이렇게 앞만 보고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뭐지? 눈동자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죠?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었던 얘기, 지금 있는 얘기가 아니고 뭘 말을 만들어낼 때도 역시 내 눈동자는 예리하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 수사관들이 그 눈동자를 보면서 거짓말하고 있네. 허허,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자꾸 아리바이 되려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눈을 아이 컨택, 시선을 마주치시오라는 것은 바로 눈동자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진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예요. 이제는 주변 분들과 얘기하실 때 눈동자를 봐보세요. 그분이 정말 나에게 진심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진심이 아닌 얘기를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보니까 자꾸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내가 다 보여. 그러지 말고 나를 보고 얘기해.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지 마시고요. 특히 아이들한테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학교 갔다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원 갔다 왔어. 그리고 숙제 다 해놨어. 정말 더 했지 하는데 눈동자가 돌아가요. 뭔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어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따뜻하게 오늘은 그랬지만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고 정말 게임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게임을 1시간만 하고 그리고 숙제를 해야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거짓말을 하다가도 미안해서 거짓말을 못해요. 네.
자,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인간관계는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길이기도 하죠. 예, 우리는 입으로 만나는 사이인가 아니면 가슴으로 만나는 사이인가. 예,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슴으로 만나서 서로가 흉금을 터놓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나요? 오히려 옷매무새를 더 단정하게 닫고 혹시 상대방이 내 속마음을 알까 봐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열어 제낀다는 것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당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고요. 이렇게 전달이 돼서 하는 대화는 평생 상대방을 나의 끈끈한 좋은 인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감정의 은행 계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은행 통장이면 통장이지 감정도 통장이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요. 서로 쌓이는 그런 신뢰감이 정도를 우리는 감정의 은행 계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가 신뢰감이 쌓이잖아요. 신뢰감이 쌓이면 좋은 감정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럼 감정의 은행 계좌에 좋은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감정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하나를 덜어내도 좋은 감정이 쌓여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과 신뢰감이 없으면요, 있는 계좌마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통장같이 마이너스 잔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조그만 실수를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은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인간이 못돼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감정의 은행 계좌는 상대방에게서 느끼는 안심감이에요. 야,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 해도 괜찮아. 내가 돈 꿔줘도 틀림없이 받을 수 있어.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 자, 공중근해 타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공중근해 타기에서 이 묘기를 부리는 이 무용수가 그네를 두 사람이 탑니다, 양쪽에서. 그런데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자기 그네를 놓고 다른 사람이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그 묘기를 부리는 걸 보신 적이 있죠. 그때 어느 정도를 믿어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 믿어요. 온전히. 어느 정도를 믿어야 내가 나의 그네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내 몸을 맡긴 채로 공중 그네 타기를 두 사람이 2인 1조가 돼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그 사람을 네, 온전히 믿어야 되죠. 네, 반만 믿으면 반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바닥에 안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100% 믿을 때 내가 내 몸을 완전히 그 사람한테 의탁할 수 있잖아요.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100%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한다는 말을 단순하게 너 나 믿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 100% 믿지? 이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이나 또는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죠. 그 만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면 상대방은 나를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사용되는, 내가 자극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죠.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대답을 하잖아요. 자, 내가 상대방의 등을 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향해 돌아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트로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음. 근데 주고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말로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행동으로 주고받는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스트로크라 그래요. 네. 그럼 이 스트로크는 왜 필요할까요? 자, 스트로크라는 것은 우리가 테니스에서 공을 치다, 이게 스트로크예요. 그럼 신체적으로 누구하고 서로 접촉을 한다? 이게 스트로크라는 거예요. 말로 내가 인정을 하고 칭찬하는 거, 야단치는 거, 이것도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서로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스트로크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스트로크의 연속이죠. 그 스트로크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신체적으로 내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편히 쉬시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면 우리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스트로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머나먼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야 무인도에서 배가 부서져 가지고 겨우 뗏목 하나 우리가 나무 조각 하나 의지하고 어딘가로 떠내려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짐승도 없는 곳이에요. 있는 것이라고는 나무하고 바닷가에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건 나 혼자라는 거죠. 이 적막과 고독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정말로요. 왼수 같은 사람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극을 보게 되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불러요? 네, 사이가 좋을 때는 영감, 뭐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네, 왼수하기 바로 전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 전 단계는 의입니다. 서로 간의 호칭이 의이죠. 의. 그 정도가 조금 지나면 아예 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면 얘기하고 마주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 단계가 좀 더 지나가 버리면 도저히 내가 말도 섞기 싫다. 그런 이제 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야속한 얘기를 하더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병석에 누워있는 그 배우자가 떠난 것보단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던 뭘 알아듣던 그래도 쳐다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스트로크가 부족하게 되면 스트로크의 기아, 굶주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 중에서 심리적으로 상실감에 빠져요. 서로 교류를 안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허해요. 그리고요, 또 심적인 허탈감이 있어요. 그리고 심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요, 스트로크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일부러 스트로크를 받으려고 상대방한테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엄마하고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칭찬해 준 적도 별로 없고요. 어렸을 땐 나를 이쁘다고 그렇게 안아주더니 동생이 생긴 다음부터 나는 완전히 뒷방이에요. 동생하고 나이 차례봐야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럼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난 4살이잖아요. 그럼 나도 어린애인데 너는 이제 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엄마한테 관심 끌기 위해서 자꾸 뭘 어지러놔요. 그리고 벽에다 그림도 그려놔요. 야단을 맞을지언정 야단 맞는 것까지도 관심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그거 자체가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경우도 스트로크 기아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스트로크는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는데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어요. 긍정적 스트로크는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이런 것이 긍정적 스트로크예요. 그럼 상대방은 나를 만나게 되면 항상 행복감을 갖죠. 근데 부정적 스트로크는요, 상대방을 못되게 평가하는 거죠. 상대방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그걸 평가 잘해야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왜곡시키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요, 이 부정적 스트로크를 주게 되면 상대방이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해요. 네. 또 신체적 스트로크와 정신적 스트로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안아주고 업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다 신체적 스트로크입니다. 정신적 스트로크는요, 아이들과 우리가 포옹하고 안아주는 거는 그것도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새는 다른 아이들을 잘 구했다가는 아주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의 대상이 되죠. 매스컴에도 가끔 또 등장을 하고요. 어른들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로 스트로크를 줘야죠.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로크의 대표적인 것이 언어적 스트로크예요. 언어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걸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스트로크와 무조건부 스트로크가 있어요. 이 무조건부는 앞에 없을 무자예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숙제를 잘해서 이뻐. 어떨 때 이쁘다는 거예요? 숙제를 잘할 때면 이쁘다는 거죠. 이게 조건부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 스트로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딱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네. 무조건부 스트로크는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항상 행복해. 예, 이런 거 조건이 없잖아요. 예, 난 당신이 웃을 때는 행복해. 이거는 조건부죠. 예, 그 조건이 붙지 않는 이런 스트로크를 무조건부 스트로크라 그래요. 그 무조건부 스트로크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최고의 스트로크예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요, 최악의 스트로크예요. 예.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려. 이거 무조건부 스트로크죠.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싫다는 거야. 난 내가 싫어. 이거 무조건부예요. 무조건부 부정적 정신적 스트로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로크는요, 이렇게 서로 융합해가지고 같이 혼합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스트로크에는 원칙이 있어요.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려고 일부러 지각을 해요. 그리고 숙제를 안 해가요. 그래서 관심을 끌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정적 스트로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긍정 스트로크가 가장 좋고, 두 번째가 부정적 스트로크예요. 그거보다 더 나쁜 건요, 스트로크의 교환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노 스트로크. 서로 우리 아이들 얘기로 쌩깐다 그러잖아요. 시선을 아예 교환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 말이라도 해주는 거야. 야단을 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으면 내가 이런 얘기도 안 해.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뭐하러 오겠어.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노 스트로크예요. 우리 길에 지나가면서 누군가 쓰러져서 앞으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친한 사람들 아니면 요새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거 노 스트로크예요. 서로 교감을 안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긍정적 스트로크는 질과 양, 타이밍이 적절해야 돼요. 교수님, 오늘 넥타이 색깔도 멋있고 또 헤어스타일도 어제 이발하셨나 봐요. 정말 아주 멋쟁이시네요. 제가 다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딴짓하다가 휴대폰 보다가 인사를 못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한 30분 지나가지고 나한테 아까 뭐라 그랬지? 내 옷 괜찮다고? 그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 고마워. 이렇게 내가 답변을 했다면 이거는 질적으로도 스트로크가 떨어지죠. 양쪽으로도 작죠. 정말 그 동료는 나한테 진심으로 나를 칭찬했는데 나는 형식적으로 고마워 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항상 지나서 했으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그 스트로크는 적재적소에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스트로크를 디스카운트 하지 마십시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표정이 상당히 좋은데 왜? 오늘 점심 사줘? 네, 이런 거예요. 표정이 좋은데 그래? 하루 종일 웃으며 지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말도 하기 싫으면 고마워. 짧게 이 얘기하면 돼요. 그거를 굳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중에 나한테 칭찬을 할까요? 안 하죠. 본전도 못 찾는데 뭐하러 그런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노 스트로크맨이 되지 말자. 이거는요, 긍정적 스트로크가 아니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서로 교환하라는 거예요. 그런 스트로크 자체도 아예 교환하지 않는 게 노 스트로크예요. 이거는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거리감을 두고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됩니다. 그게 노 스트로크예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최고의 스트로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나딩하죠.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허밍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맞장구를 쳐야죠. 네, 맞장구 칠 거 없으시면요, 딱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네, 그게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러세요. 조금 더 길죠? 네, 맞습니다. 몇 가지만 해줘도요, 상대방과 대화가 아주 윤활유를 부린 것처럼 부드럽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셀프 스트로크를 실천하자는 거죠. 네, 자성련. 나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네.
자, UCLA의 대학 교수이며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아는 상대방의 인상과 호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7%였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방법은 38%. 그다음에 말하는 모습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무려 55%였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호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모습과 말하는 방법을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대한다면 바로 태도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무엇을 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것이 상대방에게 더 호감을 주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이 나와 다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상대방의 입장이 달라요. 그렇지만 내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내 입장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말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생각과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해가 되네요. 상대방을 최대한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경청에도 나딘 고개 끄덕임과 추임새는 들어가줘야 돼요. 자,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털어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요? 표정으로 보여집니다. 표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주의를 기울여서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앞으로 몸을 약간 기울고 또 옆쪽으로 약간 기울어서 상대방의 몸이 향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 말을 정말 열심히 듣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죠. 상대방 이야기 세 가지를 드려야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말을 귀로 듣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요, 내가 눈으로 듣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나한테 말을 하려고 그래. 하지 못하는 말은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가슴으로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인 자세는 지향하고 수용적인 자세로 상대방 이해할 때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시선을 아이 컨택. 눈동자 돌리지 마시고요. 항상 아이 컨택입니다. 또 객관적인 사건을 들음과 동시에 사건 속에 나쁜 거, 부정적인 걸 자꾸 찾아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말 속에 이런 습관이 있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에 있는 의미를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3자를 화제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뒷담화가 됩니다. 그리고 둘이 얘기하다가 글쎄 너 어떻게 생각해? 둘이 얘기하다가 엉뚱한 제3자를 개입하게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되죠. 다음은 두 랭귀지와 이제 비랭귀지에 관한 것을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두 랭귀지는요, 두가 뭡니까? 행동이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희는 지각을 자주 하는군. 영희의 행동 중에 지각을 하는 행동만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평가나 비평이 없어서 문제의 행동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행동만 잘못됐다는 거지 다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랭귀지는 성격이나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철수의 행동이 아니고요. 철수의 모든 것을 다 게으르다가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행동을 전반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일반화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대단히 불쾌하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나 착오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대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대화 방법은 크게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이 있어요. 너 전달법은 그 문제가 발생된 행동이 바로 너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 늦게 간 거는 엄마가 안 깨워서 그래. 그 주체는 누군가요? 행위의 주체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대단히 불쾌하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전달법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그 영향과 피해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행동과 그 행동이 미친 영향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떻다 이것이에요. 내가 약속 시간에 늦게 오니까 내가 제 시간에 할 일을 못해서 정말 오늘 할 일을 제대로 못 끝낼까 봐 정말 초조하기도 하고 답답해. 이런 것은 내가 초조하다는 거잖아요. 너 왜 늦게 와? 이건 너 전달법이에요. 네가 늦게 오다 보니까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할 일을 못 할까 봐 정말 마음이 답답해. 이건 나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직격탄을 쏠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감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책임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기원하면 되죠.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뭔가 부족했어 라고 내가 자신으로 다 뒤돌아보고 상대방에게는 공은 상대방에 돌리고 잘못된 것은 내 탓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트로크라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자극과 반응의 수단이죠. 네, 우리는 스트로크를 교환하며 살아갑니다. 즉 내가 상대방과 주고받는 스트로크는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스트로크를 받았는가 그 경험에 의해서 스트로크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행동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습득을 합니까? 바로 간접적인 경험에 습득을 합니다. 그 간접적인 경험이 바로 책이나 아니면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라는 것은 바로 상대방과 나 사이에 그런 교류가 활발할 때 정말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고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로크를 잘하게 되면 결국 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선의를 태도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태도로 보여준다는 것은요, 말로 내 마음을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하는 모습이나 말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는 언어적인 요소보다는 이렇게 비언어적인 요소, 말하는 방법, 말하는 모습 이 자체가요. 거의 두 개를 더하게 되면 93%나 돼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 언어를 다 습득하고 여행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고프면 가가지고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동전 거실해주고 몰고 사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게 되면 알아서 화장실 가르쳐줘요. 다 바디랭귀지로 살아가요. 바디랭귀지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드랭귀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아주 급하게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뭐가 당급한가 보다. 그 말의 속도가 빨라져요. 엄마 내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엄마의 반응 어떻습니까? 왜? 이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서로가 이게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도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태도도 거기에 부응했을 때 서로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